산부인협의회 등 의료단체들이 잇따라 해당 의료진들의 불구속 수사를 주장하면서 유족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오늘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오늘 서울시장 출마 선언식에서 위선과 무능이 판치는 세상을 서울시에서부터 혁파하겠다고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한 법원이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하다 사임한 변호사 한 명은 선고 생중계와 관련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1심 선고를 모두 공개하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언론사 관계자들과 기술적인 부분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생중계 영상 전송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생중계는 법원이 선고 장면을 촬영해 원하는 언론사에 전송해주는 방식입니다. 법원은 410km 대법정에 설치되는 카메라 4대에 인력을 따로 두지 않고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재판장이 받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왼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방청객 자극을 피하려고 방청석을 촬영 범위에서 뺐습니다. 법원은 법정 내 경비 인력도 대폭 늘릴 방침입니다. 선고 도중 방청석의 돌발 상황이 그대로 전파를 타게 될 가능성에 대비한 대비책입니다. 1호 생중계인 만큼 사고 없이 중계를 마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하다 사임한 변호사 한 명이 1심 생중계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1심 선고에서 범죄 사실을 모두 공개하는 건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며 선고 형량과 적용 법률만 중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사전 조율은 없었으며 국민의 자격으로 이의 제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좀 덜합니다만은 미세먼지 수준이 나쁜 날이 많아지면서 요즘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스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효과는 크게 다르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최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세먼지와 황사가 기승을 부릴 땐 일반 마스크보다 보건용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보건용 마스크와 일반 마스크 50개 제품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차단 기능을 평가하는 분진 포집 효율 시험을 한 결과 KF80 이상 등급이 붙은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평균 86%에서 99% 이상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KF 코리아 필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건용 마스크의 성능을 인증하는 마크로 뒤에 붙은 숫자는 마스크의 미세입자 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등급입니다. KF80은 80% 이상, KF99는 99% 이상 미세먼지 입자를 차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KF80 등급 이상 마스크만 써도 초미세먼지까지 충분히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일반 마스크의 경우 미세먼지 차단 비율이 평균 46% 수준에 그쳤습니다. 또 성능 좋은 보건용 마스크도 비누로 한 차례 세탁할 경우 미세먼지 차단 능력이 23%나 줄어 차단 효과가 오른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정부가 인증한 약 보건용 500m 앞 마스크를 시속 6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재사용은 구간입니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고합니다. KBS 뉴스 최신아입니다. 한미 FTA 이후 체리와 오렌지 등 미국산 과일 수입이 140% 정도로 크게 늘었습니다. 약 여기에 300m 미국 앞 시속 사과와 60km 신호 대한 위반 시장 과속 주의 요구할 구간입니다. 것으로 보여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홍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산 과일 수입이 늘어나면서 해마다 무역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미국산 과일 총 수입액은 전년도에 비해 13.5% 증가한 6,6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미 FTA 발효 이전의 수입액과 비교하면 140% 정도 급증했습니다. 반면 미국에 수출한 과일 수출액은 900억 원 정도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과일 채소 무역 적자는 5억 4천만 달러로 FTA 발효 전과 비교하면 2배 수준으로 악화됐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미국산 체리 수입액이 FTA 전과 비교해 5배 가까이 증가했고 오렌지도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주정차 미국 단속 무역대표부는 지역입니다. 지난달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블루베리와 체리에 대한 시장 개선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한국의 수입이 금지된 사과와 배에 대한 추가 잠시만 개방을 기다려주세요. 요청하는 한편 콜 이를 위해 취소되었습니다. 한국을 압박할 계획이라고도 밝힌 바 있습니다. 무역 적자와 추가 개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부는 해당 보고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정리한 것일 뿐 당장 시장이 개방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희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가 그 황지 자유시장이 되겠습니다. 옛날 그 황지시장. 대재성 앵커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17도. 주정차 단속 지역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들어온 국제 뉴스를 알아봅니다. 노윤정 기자와 함께 합니다. 노 기자. 네. 미국이 25% 고율 관세를 부과할 중국산 수입품 목록을 발표했는데 어떤 것들이 포함됐습니까? 네, 미 무역대표부가 오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징벌적 관세 부과 명단을 발표했는데 1,300개 품목입니다. 고성능 의료기기, 바이오 기술, 제약 원료, 산업용 로봇, 통신 장비, 첨단 화학, 항공우주, 반도체 등이 포함됐습니다. 모두 중국의 10대 미래산업 육성 프로젝트인 중국제조 2025에 들어있는 품목인데요. 단순 제조업 중심 국가에서 첨단 기술을 보유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중국의 계획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번 문자 관세 컴에 부과 조치는 주의하세요. 여론 수렴 기간을 거쳐서 다음 달 11일 이후에 발효될 걸로 보입니다. 네, 중국 정부도 추가 보복에 나서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대두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면서요. 네, 미국의 이번 관세 부과 명단 발표는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등 128개 품목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왔는데요. 중국은 미국의 관세 명단 발표 1시간 만에 상무부 대변인 명의로 담화문을 냈습니다. 조만간 법에 따라서 미국산 상품에 대해서 동등한 강도와 규모로 대등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추가 보복에 나선다면 미국산 대두가 우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중국은 1년에만 우리 돈 42조 원 규모 대두를 수입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15조 원이 미국산입니다. 다만 중국도 사료 등으로 많이 쓰는 대두 수입량을 갑자기 줄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농업부는 어제 랴오닝 등 주정차 4개 단속 지역 지역입니다. 대두 농가에 보조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장기적인 물량 확보를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밖에 미국 자동차와 항공기 등도 제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으잉. 불법 체류자 유입을 막기 위해서 연일 초강경 대책을 내놓고 있군요. 네, 이번에는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을 막기 위해서 멕시코 국경에 군대를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엄포가 아니고 메티스 국방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기자들에게 밝혔고 또 바로 이어서 국방부, 국토안보부, 법무부 장관 등과 회의도 했습니다. 국경에 보내게 될 군대는 주 방위군인데 규모나 역할 등은 자세히 밝히지 않았는데요. 미 언론들은 군부대의 국경 경비 업무가 위법성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법률이 재해나 폭동 등의 경우가 아니면 의회 승인 없는 군대 사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 방위군이 국경 순찰대 경비 업무를 그냥 도와주는 정도라면 부시와 오바마 전 대통령 때도 일부 파견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불법 이민 문제를 특히 적극적으로 거론하고 있는데요. 그제와 어제 이민 문제와 관련해서 9건의 트윗을 올렸고 오늘도 또 올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 발생한 일이죠. 미국 유튜브 본사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속보 전해주시죠. 네, 미 캘리포니아주 샌 브루노 캘리포니아 국제공항 부근인데요. 이곳에 있는 유튜브 본사에서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5시쯤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목격자들은 한 여성이 주차장에서 본사 건물을 향해 걸어갔다. 이후 본사 안에 있는 야외 카페에서 20발 정도 총소리가